스위치를 누르자마자 바로 쏟아져 나오는 수십만 마리의 벌. 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사나운 벌들에게 계속 쏘이면서도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천연 항생제인 봉독을 얻기 위함인데요. 20년 동안 벌을 했어도 아픈 거는 똑같아요. 아파요. 계속 쏘이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봉독 채취 작업. 체인지! 여기 많이 쏘이는데. 와, 정신 못 차리겠네. 한편 독을 지닌 동물을 잡기 위해 1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금방 땅속으로 들어가요. 바로 독을 품은 지네인데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무릎. 지네를 잡기 위해 수백 개의 돌을 뒤집어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독초를 찾기 위해 험한 산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사약을 내렸을 때 이렇게 사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는데요. 아, 어지러워. 사약 재료도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요. 독초를 약재로 만들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약이 되는 독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양봉장. 이른 아침부터 바쁜 벌들 사이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가루 채집을 할 거예요. 화분이라 하죠. 몸에 좋은 화분 채집할 겁니다. 꿀벌들이 이 꽃가루를 모을 때는 꿀을 섞어서 이렇게 뭉쳐와요. 버린 벌의 먹이로 쓰이는 화분은 로열 젤리의 주 원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죠. 꿀보다는 이 꽃가루가 훨씬 더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세포 활성화, 성장 이런 쪽에 꽃가루 성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화분을 얻기 위해선 채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벌을 손상시키자 꽃가루를 채집하는 장비예요. 화분 채집기를 합니다. 벌떼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벌통 입구에 채집기를 설치하는 작업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수많은 꽃들을 돌아다니며 화분을 모은 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채집기 구멍을 통과하면 뒷다리에 있는 화분만 똑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아래에 있는 채집기 통 안으로 화분만 따로 모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꽃가루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어서 그런 시기에는 너무 많은 꽃가루가 오히려 벌들한테는 산란에 지장을 줘요. 꿀벌들이 바쁘게 오고 가며 화분을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들었나 볼게요.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1시간 좀 지났는데 제법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는 거죠 지금. 한참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와요. 1시간 만에 한 번씩 가득해져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밝은 노란색 보이죠 가끔 이렇게. 이런 거는 청밀이라고 하는데 만개꽃에서 나오는 꽃가루예요. 이런 노랗게 보이는 건 유채고요. 약간 갈색 섞여 있는 것들은 도토리 화분이에요. 되게 달콤해요. 도토리 화분을 최고 화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남자들한테 좋습니다. 양봉 부산물 중 하나인 화분은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불리는데요. 밤 기온이 찹고 또 바람이 좀 많이 불면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제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봉독 채집기라고 오후에는 보통 봉독 채집을 해요. 봉독은 벌의 침에서 나오는 독을 말하는데요. 작은 몸집 안에 있는 봉독을 채취하기 위해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채집기를 벌통 입구에 설치해 줍니다. 침을 찔러도 꼽치지 않으니까 벌침은 빠지지 않고 벌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속만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왕벌과 애벌레를 보호하려는 꿀벌의 본능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전원을 켜고 채집기에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하자 적의 공격으로 착각한 꿀벌떼가 밖으로 무섭게 쏟아져 나옵니다. 공격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 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수십만 마리의 꿀벌이 채집기를 향해 독침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봉독을 채취하기 위해 막대기로 벌통 입구를 건드려 활을 돋우는 작업자. 벌들이 화가 나야 이제 친구들을 부르고 봉독을 내놓을 테니까 벌들을 조금 더 신경을 예민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이를 보고 있는 동료. 왜 멀리 떨어져 계세요? 아, 벌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다 해도 쏘여요? 한 마리씩 들어올 수가 있죠. 보호 장비를 착용했지만 독을 품고 달려드는 벌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인데요. 그 순간 방심하는 사이 제작진도 벌의 공격에 당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 다리 좀 털어줘, 다리. 뒤에 털어줘. 완전히 앉으면 다리 뒤에 무릎 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너무 더워서 한 겹만 입었어. 두 개 벌리 안 쏘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거세지는 공격. 오, 체인지. 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멀리 왔는데도 벌들이 따라오네요. 네네. 얘들이 엄청 화가 났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안전을 위해 교대로 작업하는데요. 하지만 5분이 지나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벌에게 쏘이고 맙니다. 쏘였어. 이쪽 털어야 돼. 손목에 붙어보고 쏴버려. 저기 좀 치워. 치워야 돼. 아이고, 한 서너 번 쏘였어. 장갑 쪽에 이쪽으로 잘 쏘여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는 수십만 마리의 벌떼. 너무 많이 쏘여요. 20년 동안 벌을 했어도 아픈 거는 똑같아요. 아파요, 많이. 야야,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너무 심하게 쏘여. 베테랑도 통증은 피할 수 없는데요. 머리띠가 잘 쏘여요. 엄청 아프네. 여기 쏘이면 되게 아파요. 많이 쏘였어요. 벌써 10방 넘게 쏘였어요.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봉독 채취를 잠시 중단하고 일보 후퇴를 결정합니다. 냉동고예요. 차가운 데는 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급할 때는 여기 와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쏘인 곳을 확인해 보는데요. 붉었네. 많이 쏘였어. 여기 많이 쏘여있네. 허벅지하고 막 가슴 아픈데 와, 정신 못 차리겠네. 그래, 일부러 쫓으면 더 붙어. 그러니까. 지한테 위협한다고. 벌침에 쏘여 응급실에 가는 일도 다반사.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쇼크사의 위험도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 씁니다. 벌통 앞에 봉독 채집기를 설치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걷어들이는데요. 더 괴롭히면 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끝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얘들이 끝까지 쫓아오네. 일단은 1단계 채집은 끝났어요. 이제 수확을 해야죠, 제대로. 이렇게 채집한 봉독은 양봉장 인근의 작업실로 가져와서 확인하는데요. 과연 봉독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선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봉독이 잘 묻어 있습니다. 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봉독의 양은 0.3mg. 극소량인데요. 그래서 벌 한 통에서 얻은 양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0개 정도 하거든요. 9g 정도
바로 생산한다고 보면은 나쁘진 않죠. 벌들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루로 된 봉독은 호흡기에 치명적인데요. 어느 순간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냄새를 못 맡기 시작해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코가 막혀 있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계속 봉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봉독을 약으로 사용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봉독을 멸균수에 녹인 후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정제하는 것인데요. 공기 압력을 통해서 밑으로 빨아내릴 거예요. 밑에 있는 유리병 속에 저압이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꽃가루와 먼지 같은 입자가 큰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다시 2차 정제를 할 겁니다. 0.2 마이크로밀리 멤브레인을 통해서 좀 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봉독만 남기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2차에 걸쳐 정제 과정을 마친 봉독은 소량으로 나누어 동결 건조기에 넣어줍니다. 봉독에 수분을 빼내는 고집하는 그런 장비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봉독 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3일간 천천히 동결 건조시켜주면 봉독이 완성됩니다. 완전히 동결 건조된 순수한 봉독입니다. 이 봉독은 항균 항염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은 페니실린보다도 1000배 이상의 항균력과 항염력을 가지고 있다. 천연 항생제로 알려진 봉독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 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봉독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수입할 때는 1g에 200만 원 정도 했고요. 국산화되면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g에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봉독 정제 과정이 끝난 후에도 분주한 작업자.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벌에서 나오는 것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보양식입니다. 첫 번째 꽃가루. 이건 로얄젤이고요. 여왕벌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해서 가장 중요한 봉독을 같이 집어넣어요. 봉독을 넣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봉독을 채취하는 작업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보약이 부럽지 않다는데요. 만들어서 지인들도 나눠주고 저도 열심히 먹고 우리 가족들도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다른 보약 필요 없더라고요. 영양제를 안 먹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일을 하다 지치면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신다는군요. 이렇게 봐서는 달콤할 것 같은데 그 맛이 어떤가요? 그냥 단맛, 썬맛, 칼칼한 맛, 좀 미묘한 맛입니다. 건강한 맛. 화분과 봉독 외에 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달콤한 꿀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카시아 꿀을 채밀할 시기. 그 전에 2층으로 된 벌통을 분리시켜 안을 살핍니다. 대체 뭘 찾는 걸까요? 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꿀이 들어오기 전에 여왕벌을 1층에 가두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해 일벌과 여왕벌의 공간을 분리시켜 채밀하기 쉽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1층이고요. 그리고 2층이에요. 1층에만 산란하게끔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게 되면은 2층에는 꿀만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벌통 하나당 들어있는 꿀벌의 수는 약 4만 마리. 이 중에서 여왕벌 한 마리를 찾으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왕벌이 여기 있죠? 여왕벌이 이렇게 일벌보다는 크기가 커요. 일벌보다는. 자, 이제 놔둘게요.
1층으로 보낸 여왕벌을 2층으로 못 오게 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개강판이라는 거예요. 개강판. 여왕벌과 일벌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촘촘하게 대나무가 빗살처럼 지나가는데 여기 공간이 이 공간으로 여왕벌은 올라오지 못해요. 여왕벌이 크기 때문에 몸이 걸려서 올라오지는 못해요. 일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죠. 1층과 2층을 이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남은 벌통도 같은 방식으로 여왕벌을 찾아서 1층으로 보내주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온몸에 쌓여가는 피로. 그래도 꼼꼼하게 벌집을 살피던 작업자의 눈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로얄 젤이에요. 로얄 젤이 뭐 볼래? 여왕벌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진 로열 젤리는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이 풍부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예로부터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 신의 음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꿀보다는 맛이 없어요. 일벌들이 보통 일을 하면 60일 정도 2달 사는데요. 여왕벌은 6년을 살아요. 로얄 젤리가 그만큼 노화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계속해서 여왕벌을 찾는 작업자. 도망가네. 자, 잡았어요. 이동시키실 겁니다. 올해 벌꿀 수확이 풍년이길 바라며 여왕벌을 1층으로 보냅니다. 미안하다. 솔직히 하는데 땅에서 미안해. 공간이 부족해 그새 새 집을 지은 벌들. 새로운 꿀을 많이 넣어 놓았네요. 이런 건 나중에 영양 간식으로 간식 때 먹습니다. 드디어 끝난 작업. 흐르는 땀이 얼마나 고됐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하는 동안 쌓인 더위와 피로를 시원한 물로 날려봅니다. 꿀벌들이 우리 간식을 또 주네요. 귀한 꿀이라 평소에는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는데요. 오늘은 벌들이 집을 잘못 지은 덕분에 간식으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맛이야? 꿀병에 들은 거하고 맛이 틀려요. 확실히 로얄 젤리보다는 이게 맛있네. 그렇지. 사정없이 독침을 쏘아대는 벌들의 위협 속에서도 제 할 일을 하는 작업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일 자체는 고되고 힘들고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 하지만 공독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축산에 있어서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안마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이곳 주민들은 바빠진다는데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이거 갖고 이제 돌멩이를 뒤져요. 이게 우리 밥그릇이에요. 돈 버는 밥그릇. 여기에 빈 우유통까지 허리에 둘러매면 외출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뒷산. 허리까지 숙인 채 뭔가를 열심히 찾는데 대체 뭘까요? 어디로 도망갔냐? 금방 도망가 버리네. 엄마. 얼마나 빠른지 금방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 보기만 해도 섬뜩한 진해입니다. 여기 뚜개 딱 벌리고 있잖아. 그것이 독이에요. 무섭게 생겼네. 네, 거기 독이에요. 작은 도마뱀의 경우 진해에게 물리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수수 담을 때가 최고로 반가울 때지. 우와, 또 크다. 살찌고 통통하죠. 살이. 진해 성으로 불릴 만큼 진해가 지천에 널린 안마도. 그래.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진해는 독을 품었지만 한방에서 오공이라고 불리며 약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효자 상품이라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 여자들은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 해요. 한 달에서 2달 바짝 잡아갖고요. 진해는 주로 어떤 데 들어있어요? 수간데 습한 데가 진해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햇볕 찌면은 못 말리러요. 돌 밑으로 이렇게 오면은 오그리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땅속에서 살던 진해가 5월 산란기를 맞아 위로 올라올 때 잡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돌 중 어디에 진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큰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독에도 있고 그냥 이런 흙에도 들은 데도 있고 그래요. 이런 흙 이렇게 긁으면 또 진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곡괭이질을 쉴 수 없습니다. 담 매는 것은 그래도 그거 하지만 이런 거 담 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다 돌멩이라. 그래도 진해를 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돌을 뒤집는데요. 그때 청진해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색깔이 틀리죠? 안 시작하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약을 안 써요. 검정색 진해가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숙련됐다고 해서 진해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뜯겨봐야 그거 많이 있더라 하지. 돌을 뜯기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도.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허리를 구부린 채 진해를 찾아야 하는 작업. 고행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방심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죠. 아이고 땀도 나고 진해도 안 나오고. 꼭꼭 숨어버렸는지 다리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진해. 이럴 땐 정말 지치고 힘든데요.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없는데. 다리를 옮기라는가 보다. 인적이 드문 산 위로 향합니다.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게 다리라. 조끼 잡으면 걔도 조끼 앉았다 쉬었다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놓으면 쉬지도 못해요. 4월 한 20일부터 시작하면은 5월 한 20일이나 말일 되면 끝나요. 그러고는 풀이 깊으면은 못해요. 풀이 많이 자라버리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 뿔 하나 주웠네. 아따 여기서 지네라도 한 마리 놓으면 좋겠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사슴이 많으니까. 여기가 사슴이 많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사슴뿔을 줍기도 한다는데요. 그 사슴뿔은 어디다 써요? 이거 약으로 과도 먹고 장식용으로도 쓰고.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보지만 영 소식이 없습니다. 진해를 잡으셔야지 사슴뿔만 잡고 있어요. 사슴 뿔만 들고 오늘 지네 안 잡힌다니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려던 그 순간 큰 거 한 마리 주웠다. 나오면은 집에 갈라 하다가도 또 뒤지는 거예요. 여기 한 마리 있다. 야, 이 새끼야. 물었다. 물었어. 물렸어요? 예. 물어도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니 좀 잡으셨어요? 못 잡아. 한 40마리 될려나 몰라. 40마리 못 될 것 같아. 꽤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잡아갖고 잡았다 소리 못해. 누구 앞에 가서 말도 못해 이거는. 진해를 잡기 시작한 지 4시간째.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잡은 진해를 꺼내는데요.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말리는 것은 큰 거. 이건 이제 말려가 한 마리 5,000원씩 받는 거. 그것은 겁나게 크게 보이는데 이런 게 별로 안 크다 하면. 할머니가 잡아온 진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진해한테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 죽지는 안 해. 진해 징그럽죠? 네. 할머니 진해 잡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시기도 해요. 난 무서운데 할머니 이렇게 잡고 계시다니. 팔고 남은 진해는 닭과 함께 끓여 백숙으로 요리하는데요. 이곳 안마도만의 특별한 보양식으로 인기랍니다. 이 허리
허리 아프고 관절 어혈 들고 한 데가 좋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먹어요. 옛날 내려오는 그 약으로요. 드디어 완성된 진해 백숙. 보기만 해도 기력이 보충되는 느낌이라는데요. 그렇지. 이분은 진해 백숙을 제대로 즐기시네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우, 네. 어떨까요? 최고라. 역시 진해가 들어가서 그런가 맛있네. 약인데 그러면. 아이들 입맛에도 맞는 모양인데요. 그 녀석들 참 잘 먹네요. 우리 손주는 계속 주라고만 하고 있네. 자. 이게 여기서 나는 것이라 이거 진해 넣고 잘 먹어요. 그 시간 아직 산에 남아서 진해를 잡는 이가 있습니다. 여북에다 2번씩 높은 뽕. 회를 높은 뽕은 쩌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일수록 진해를 잡을 확률이 높아 이곳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다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크다. 아따 크다. 여기 있다. 대왕이다 대왕. 대왕. 연이어 나오는 진해. 고생해서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따 한 마리 따. 진해 잡으면 웃음이 절로 나요? 그렇죠. 기분이 좀 훨씬 낫지. 업그레이드 해야지. 30분도 안 돼 잡은 양이 제법 되는데요. 산이 험해질수록 커져가는 사고의 위험. 그럼에도 혼자 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럿이 다니면은 또 돌멩이도 궁굴어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안전에도 안 좋고. 그래서 진해를 잡는 와중에도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또 쬐깐하다. 쬐고만해요. 7년 커야 이제 쓸만하게 큰디. 이렇게 작은 건 안 잡아요? 저런 거 다 잡아버리면 안 돼. 힘 말라버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놓칠 수 있어 매 순간 촉각을 세웁니다. 이 쬐깐은 하나 있다. 그래서 눈이 보배랍게. 어디든지 보고 확인하고. 진해를 쫓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맞닥뜨리게 된 가파른 경사. 젊은 사람들도 한 발을 내딛기 힘든 상황에서 주저없이 발을 옮깁니다. 여기 너무 가파른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가파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가시나무에 찔린 것도 잠시. 이번엔 나무가 길을 막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돌아다닌 만큼 진해가 나오지 않아 속상한데요. 작년에 비어자고 이만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한 70, 80마리? 금년 진해가 나오는 데는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그래갖고 사람 헤매게 만들어갖고.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하산에서 잡은 진해 양을 확인해 보는데요. 36개. 약재로 만들기 위해 곧바로 다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불로 꼬시려고 하면은 길이는 적게 보여도 독이 안 빠져나가. 기절한 진해는 보기 좋게 펴주는데요. 꼬부라져 버려. 떨어져 버려 다. 부러져 버려. 기가 힘써갖고. 어렵게 잡은 진해가 손상되지 않게 진해를 한 마리씩 세심한 손길로 다룹니다. 이 모든 작업은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지들끼리 오늘 잡아갖고 와도 백숙을 나오면은 다 부러져갖고 있어. 잘라 먹어. 도망내고. 예부터 약성이 좋기로 소문난 안마도 진해. 우리 말로 그 담 걸렸다 그러잖아요.
꽉꽉 맞추면서 갑자기 운동하다가 삑 멈추는 거,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 다친 어혈, 피를 맞게 해주니까. 동의보감에도 파상풍을 진해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라야 햇빛 받아서 광으로 해서 자연 건조가 돼야 약 효력이 좀 더 나서. 1년에 단 한 달 독을 품은 진해를 잡는 사람들. 누군가에는 해롭지만 이들에게는 생계를 이어주는 보물 같은 존재인데요. 내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산행을 해야죠. 그게 좋아요. 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해야지. 이번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도 한 무리의 남자들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캐러 가시는 거예요? 독초 캐러 가요, 독초.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독초. 하지만 잘 쓰면 오히려 사람을 살린다는데요. 갑자기 걸음을 멈춘 사람들. 벌써 독초를 발견한 걸까요? 삼입니다, 삼. 이야. 이제 올라왔네. 네,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 밑이나 확 찍어줘야 뿌리를. 대부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삼뿌리에 붙은 흙을 살살 털어서 조금씩 분리시킵니다. 이거 좀 잡아줘요. 네.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오케이, 리조타. 와, 삼입니다. 산삼. 네. 신이 내려준 신비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산삼. 15년에서 20년 사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산 건 아니니까 정확한 나이는 이제 유추하기가 힘들고. 해야지 이제. 귀한 산삼은 뿌리가 상하지 않게 나뭇가지 사이에 넣어 고정시켜줍니다. 떠나기 전 흙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된 산행. 독초를 찾기 위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자 흩어져서 찾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요거. 맹독성으로 유명한 투구꽃입니다. 옛날에 죄인들이 심한 그 죄를 지었으면 임금님께서 사약을 내렸을 때 이게 사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투구꽃은 봄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잘못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초인데요. 산삼이 보약 중에 왕이라 그러면 독초의 왕입니다. 독초의 왕입니다. 흩어져 주변을 빈틈없이 살핍니다. 그 주변에 바람 따라서 휘날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안전 자리에서 퍼져가지고 이 자선을 많이 퍼뜨립니다. 운이 좋았는지 멀지 않은 곳에서 연달아 투구꽃을 발견하는데요. 금세 약초 가방이 독초로 채워집니다. 귀중한 약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발길을 옮깁니다. 막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고개 돌리면 하나씩 다 보이네. 도라지, 굴락지. 도라지가 호흡기와 기관지에 좋지만 아직 어리기에 다음을 기약하는데요. 그 대신 약초꾼을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 엄나무순. 짜지도 않고 데쳐가지고 초장도 찍어 먹고 그래요. 요거 조금 어렸을 때 약초 나무니까 그리고 약초 순이니까 우리는 약들이니 하고 먹는. 약초 전문가인 한의사 선생님도 그새 뭔가를 찾은 모양입니다. 잠시 멈춰서 맛을 보는데요. 뭐 드시는 거예요? 쌀이 나무인데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데쳐서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독성이 없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산길. 앞을 예측할 수 없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뭐죠? 봉삼이라고도 하고 봉황삼이라고도 하고 신경계 질환에 많이 씁니다.
관절 질환에도 많이 쓰고 피부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많이 쓰는 약재인데 백선은 식용과 약용 둘 다 가능합니다. 새순은 데쳐서 먹고 가운데를 제거한 뿌리 껍질은 말려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캐기도 전에 돌을 치워야 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밑으로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뻗어요. 뿌리가. 20분간 백선과 씨름한 결과 채취에 성공하는데요. 왔다, 대물이다. 형님 몇 년 된 것 같아요? 좀 이거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한 40년 정도 컸어요. 백선을 캐느라 기운을 다 쓴 사람들. 점심을 먹으며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식사 밥 먹으려고 나물 뜯은 것 좀 꺼내놓고 있어. 빵 사이에 봄나물을 넣자 그럴싸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힘든 산행 중에 이만한 별미가 없다는군요. 향이 이거 취나물, 엄나무순 향이 확 올라오니까 자연 샌드위치가 딱 되네요. 더덕 샌드위치. 야, 향이 진하게 좋습니다. 체력을 보충하는 사이 해가 중천입니다. 서둘러 지친 발을 재촉해 독처를 찾아 나서는데요. 여기 하수 있어요, 하수. 어디? 여기 보면은요, 이게 그 작년 줄기예요. 이게 작년 줄기에 이 씨방이 이제 이게 바람에 날렸죠, 이게. 다행히 하수어 씨방이 남아있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싹을로 왔네. 요거는 묵은 싹, 이건 신싹이 올라왔지. 위치를 확인한 후 바로 캐기 시작하는데요.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부러졌네. 아이고, 천천히 하시죠, 형님. 천천히. 안 반치더라. 어우, 흙은 좋네. 자칫하다가 남은 뿌리도 부러질 수 있는 상황. 다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캐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하수어. 상당한 크기인데요. 왔다, 대물이다. 오래 먹은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와, 저, 1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게. 미네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손톱이 잘 빠지거나 손톱이 물러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거나 탈모가 있고 또 흰머리가 나거나 이런 데 먹으면 굉장히 이제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하수오. 포장에도 정성을 쏟습니다. 그대로 이놈을 갖다가 담금주 담글 적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부러지고 하면은 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자, 하수어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어이구. 고생하셨고요. 다 들어갔어요. 어느새 산에 들어온 지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흔적인데요. 멧돼지가 캐놨네. 우리보다 낫네 멧돼지가. 네, 멧돼지가 힘 좋지. 파서 그냥 겉에 그냥 놔둔 거예요? 예, 여기 봐요. 멧돼지가 흩은 거. 우리보다 훨씬 잘 캤네 아주. 갖고 가야 되겠네. 깔끔하게 잘 캤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캤네. 한수 배워야 되겠어 선생님. 다양하게 채취한 약초와 달리 독처는 투구꽃만 발견한 상황. 이럴 때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데요. 약속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공탕 칠 때가 최고 힘들지. 꽝칠적이가 하나씩 보여주면 그래도 힘나고 재밌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산을 훑으며 내려가던 그때 남상랑 있네. 투구꽃과 함께 사약 재료로 유명한 천남성입니다. 모형이
두루미를 닮았다 해서 이 두루미 천남성. 두루미 천남성. 여기 이제 파리나 어떤 하루산이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빠지면은 여기 안에서 이게 이 독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천남성이. 천남성. 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약재로 쓸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한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거의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그런 질환들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약입니다. 만지기만 해도 피부가 부르트거나 물집이 생기는 천남성. 그래서 전문가들도 채취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지금. 초도 들어가 있고 천남성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해 먹으면 이게 금방 가요. 다 독초입니다. 몇 발자국 걷지 않았는데 금세 휘청거리는 약초꾼. 민감한 사람들은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아, 어지러워. 향기만으로도 이제 독성이 천남성과 투구꽃은 뿌리만 약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소를 좀 경감시키고 독소를 좀 감소시키게 해가지고 법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꼭 거쳐서 써야 되거든요. 법제를 마치면 어떻게 변할까요? 먼저 뜨거운 숯불과 밀가루를 반죽해 준비해 줍니다. 천남성하고 초를 여기에 싸서 숯불에 묻어서 좀 구울 겁니다. 열을 가해서 열로 법제하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의학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법제하는데요. 밀가루가 독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저걸 싸서 구울 때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피용이죠. 보호해주기 위한. 이게 원래 진흙으로 해도 돼요. 황토나 진흙으로 반죽해서 흙에 싸서. 사람의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예민한 작업이라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숯불에 덮은 후 타지 않게 신경을 써줍니다. 30분 후 숯불에서 꺼내서 확인하는데요.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꼭 빵 같네요. 아, 빵 맛있겠어요. 잘 익었는데요. 예,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는데 이 빵은 못 드시는 빵입니다. 근데 이거 독빵이죠. 이걸 먹으면 바로 냄새는 좋은데요. 숯불에다가 묻어서 구운 건데 온도가 100도가 아니고요. 최소 30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 가지고 독성이 많이 경감되죠. 하지만 천남성과 투구꽃 뿌리인 초의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법제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2차로 백반을 녹인 물에 한 달간 담가둡니다. 부자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정을 거치는데 흙도 하고 감초를 넣은 물에다가 같이 이제 삶는 거죠. 투구꽃 뿌리는 검은 콩하고 감초를 같이 넣고 더 삶아줘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중풍, 관절염, 신경통 약재로 쓰일 수 있답니다. 만성질환이라든지 고질병들, 근데 일반 처방이나 우리가 흔히 알려진 고전에 나와 있는 표준방으로 잘 안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법제한 이런 이제 독약이라면 독약인데 효과 큰 약들을 쓰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독초를 캐서 약재로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 덕분에 오늘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